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 들어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연립 2차 부등식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 하기 전에 연립 1차 부등식 파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연립 2차 방정식이랑 접근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연립 2차 방정식도 두 개의 식으로 묶어놨는데, 자, 1차식과 2차식의 형태로 묶여 있거나 아니면 2차식과 2차식,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묶어 있는 거를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방정식 말고 이제 부등식은 등호 대신에 그냥 누가 들어가 있을 뿐이야. 부등호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1차와 2차를 묶어 놓은 거 또는 2차와 2차를 묶어 놓은 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뿐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1차와 2차를 묶어 놓은 건 어떻게 풀고 두 번째, 2차와 2차를 묶어 놓은 건 어떻게 푸느냐. 자, 일단 1차 부등식은 우리가 원래 풀던 방법대로 좌변에 x만 놔두고 우변에 상수항만 냅둬서 x의 범위를 먼저 찾는 거야. 그 범위를 먼저 찾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도 2차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들을 여태 배웠잖아요. 그쵸? 얘도 해를 구해놓은 후에 자 연립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두 개로 공통으로 겹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해가 되는 거야. 연립. 묶어놨으니까. 그럼 2차랑 묶어놓은 것도 어떻게 되느냐? 얘도 똑같이 인수분해 해서 해를 다 구해놔. 그러면 최대 구간이 4개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럼 그 4가지 구간이 겹치는 구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즉, 공통 부분만 찾으면 이 부등식의 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풀던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보시면, 1차와 2차가 묶여 있는 형태죠. 자, 1차식은 우리가 원래 풀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좌변에다가 x 몰고요. 우변에다가 상수항 몰아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3보다 작다. 요 해가 첫 번째로 하나가 나올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식은 2차식이니까 이거 우리 뭐 해야겠어? 그렇지. 인수분해 해야겠죠. 그러면 x 마사와 x 마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시오자지 시오자. 그러니까 뭐야? 사이값이죠. 사이값. 그러면 수직선 그려놓고 2와 4를 표시한 후에 사이값이니까 2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4까지인 거지. 그래서 x를 기준으로 2와 4 사이가 이제 두 번째의 해인 거야. 그러면 해는 다 구해놨으니까 1번과 2번의 겹치는 구간을 파악을 하시는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직선 위에 그대로 그려. 뭐만 그리면 돼. 2번은 그려놨으니까 1번만 그리면 되겠죠. 3보다 어떻대요? 작대요. 자, 두 개가 겹치는 구간이 어디야, 얘들아? 그렇지. 2와 3 사이지.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부분은 x를 기준으로 2 이상, 3 미만 이렇게 해주는 게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냥 다 공통으로 겹치는 해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번에 1번도 봅시다. 이건 다 따로따로 문제인데, 따로따로 안 보고 그냥 3번만 푸시면 돼. 1, 2번이 3번에 나와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지. 그치? 자, 2차와 2차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위에 거 먼저. 자, 1번. 요거 해를 먼저 구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지.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한 후에 0보다 작잖아. 이거 뭐야? 시오자. 사이값 기억해야겠죠. 그쵸? 그럼 뭐와 뭐 사이? 마이와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야,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수분해 된 거야? 아니지. 뭐 해야 돼? 분배를 먼저 해서 우변을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 그렇지. 0으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자, 9까지 넘겨. 그럼 마구가 0보다 크다. 자, 여기 공통으로 숫자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얼마 뽑아야겠어요? 3 뽑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이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x 마3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돼. 자, 얘는 뭐야? 왼쪽으로 벌어졌으니까. 기억처럼 생겼잖아. 그치? 그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 x가 마일과 3을 기준으로 가장자리. 그럼 마일보다 더 작게 벌려. 3보다 더 크게 벌려. 요게 범위인 겁니다. 근데 얘는 and가 아니라 뭐지? 또는이지, 또는. 얘 또는 얘.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용이 돼도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 우리 아까 구해놓은 1번 구간과 겹치는 범위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마 2와 이 사이래요. 자, 얘랑 겹치는 구간이 어디? 여기네, 여기. 그럼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마 2와 마 1 사이. 요게 답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아래 내려와서 유형 6번에 1번 풀어보세요. 자, 1번. 답 한번 불러볼까요? x를 기준으로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단 크거나 같고, 누구보단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요게 1번 답이고요. 2번은요? 4보다 크고, 6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 있나요? 2번이요? 그럼 2번은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얘죠. 그러면 x제곱을 일단 좌변으로 이렇게 놔봐. 그러고 나서 2x랑 플러스 8을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로 이렇게. 그럼 마 2x 마 8이고요. 부등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면 x 마 4, x 플러스 2예요. 이때 x의 값은 4, 이때 x의 값은 마 2야. 자, 그럼 크잖아. 크니까 어떻게 봐야 돼? 가장자리, 기역자 형태죠. 마이보다는 더 작게, 4보다는 더 크게인 거니까 지금 요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가 2번이면 2번은 x제곱 냅두고 6x만 넘겨보세요. 마 6x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공통인 인수가 앞으로 뽑으면 되는 거죠. x 뽑으면 요렇게 되고요. 이때 x의 값이 얼마예요? 0. 이때 x의 값은 6이죠. 자, 0보다 작아. 이거 시옷자야, 시옷자. 사이 값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0과 6 사이입니다. 자, 0 여기 있고요. 6은 여기 있겠죠. 0과 6 사이. 겹치는 범위는 지금 요 부분이네요. 어디야?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은 문제답이죠. 자, 그러면 6-1번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6-1번에서 지금 2번을 잠깐 힌트를 주자면 요거 얘들아 어떻게 절대값 풀어야 돼? 원래 정석대로 풀면은 절대값 뺏기는 순간 x-1이 0보다 클 때랑 x-1이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거잖아. 그치? 이때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빠져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온 후에 겹치는 범위 찾는 거죠. 근데 이거 너무 길잖아. 이거 너무 기니까 이 과정 생략하고 얘도 어떻게 접근하면 편하냐면 부동호 방향 봐봐. 시옷자 사이값이지 사이값. 그럼 x-1을 기준으로 6과 누구 사이에 있는 거야? 마륙 사이에 있는. 이렇게 놓으면 훨씬 쉽게 풀립니다. 그럼 이것의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니까 양변에 각항에다가 플러스 1씩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지금 내가 이렇게 푼 거야, 이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너무 길잖아. 그치? 그럼 얘도 우리 배운 가장자리 사이값 떠올려서 푸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네 문제 쭉 풀어보세요. 화면 보고 답 확인해 보시고요. 틀린 거 있으면 다시 고쳐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 7번 가볼 건데요. 자, 두 개 다 이제 2차 시계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반대로 해를 주어졌어요. 그러면 일단 똑같이 일단은 풀어야 돼. 요 식에서 먼저 x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자, 밑에 식에서도 x의 범위를 구한 후에 수직선상에 그려놓고 k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위의 식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해요. 첫 번째,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하면 자, 이때 x의 값이 마3이고 이때 x의 값이 1이고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마3과 x를 기준으로 1과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보세요. 자, 요 우리 끝에 있는 값이 두근의 곱이고요. 가운데 있는 값이 두근의 합이었잖아요. 그쵸? 합이 3k-1이 나오고 곱이 3k가 나오려면 이 곱에 해당하는 값이 3k 곱하기 1이면 둘을 합쳤을 때 얘가 나올 거야.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마이너스를 다시 분배를 해보면 합했을 때 마 3k 플러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봐봐. 곱해서 마이너스 3k가 나왔다는 소리는 3k와 1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잖아. 그치? 야, 합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디에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어. 그렇지. 3k에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3k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0보다 크대요. 봐봐, 근데. 이때 x의 값은 얼마야? 3k. 이때 x의 값은 마일이지. 근데, 봐. 크다고 했으니까 가장자리잖아. 그럼 두 개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어디서 찾는 거야? 이 위에서 찾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럼 보자. 이제 그려볼게요. 자, 1번. 마3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요거 먼저 그려놓고. 요게 1번 구간. 근데 지금 겹치는 구간이 마3에서 마1까지가 나와야 한대. 마3에서 마1. 마1은 지금 여기 가운데 요쯤에 있겠죠? 요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겹치는 구간. 자, 이렇게 나오려면, 자, 요 마1이 여기 있는 거니까, 당연히 3K는 마3보다는 어떻게 써요? 작아야겠죠. 3K가 여기쯤에 있어야 겹치는 범위가, 아, 이거 가장자리구나, 얘들아. 봐봐. 가장자리면은, 요렇게 됐으니까, 마1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그럼 마1이 더 어떤 거야? 3K보다. 그렇지, 작은 거지. 그럼 3K는 적어도 마1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고, 1보다는 더 어때야 돼? 커야 돼. 더 커야 여기 있어야 겹치는 범위가 이 안쪽에 더 이상 안 생기는 것. 그치? 그럼 일단 3K는 1보다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3K는 자 1보다는 반드시 큰데 봐? 이 3K에 색칠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3K가 누구여도 돼? 1이어도 어차피 1은 겹치는 부분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1이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K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 그려서 푸시는 겁니다. 난 7-1번 풀어보세요. 아, K값 얼마 나와요? 4 나와줘서. 오케이. 그래서 4가 답이고요. 자, 그다음, 여기 파트는요, 원래 부등식 단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정식이 껴들었잖아. 근데 얘는 원래 앞에 있는 게 맞아. 우리 방정식 배울 때 이거 같이 배웠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뒤에 나온 이유가 그 부등호가 들어가서 그래. 부등식을, 연립부등식 할 때 처음 배우잖아. 연립부등식 개념 자체가. 근데 사실은 방정식 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단원이 맞아요.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 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먼저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개념인데요.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몇 개겠어요? 두 개죠. 그때 근은, 한 근은 알파, 한 근은 베타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는 주권이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두 실근이라고 했으면은 실근이 몇 개라는 소리야? 두 개라는 소리야.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뭐였어? 판별식이었지. 그럼 일단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1번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어떤 거야?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실근이 모두 양수여야 한대. 그럼 봐봐. 우리가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럼 둘 다 양수면 두 개의 근을 합했을 때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둘 다 양수면 두 개의 근을 곱했을 때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그래서 앞으로 문제에 두 실근이 양수일 때라는 말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문제에 적용해서 푸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근이 음수일 때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얘도 두 개의 근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위에 것처럼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적용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 두 개가 음수래. 그럼 두 개의 근을 합했을 때 음수끼리 더하면 뭐 나와? 음수 나와. 그럼 0보다 어때야 돼? 두 근의 합은? 작아야 돼. 근데 3번. 음수는 곱하면 0보다 어떻게 나오죠? 크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가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 지금 0보다 크게. 요 세 가지 조건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조건이. 자, 근데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이래요. 자, 얘는 보니까 요 1번과 2번처럼 판별식 뒤에 값은 없고 알파, 베타를 곱한 값만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어. 생각을 해보면 돼. 봐. 판별식 뒤에 값은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면 0보다 크다라고 나와야 하는데 두 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얘는 왜 판별식 뒤를 적용 안 하고 요것만 적용하면 될까?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이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지. 자,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럼 두 개의 실근이면 만약에 얘를 방정식을 써보면 a 빼면은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에다가 알파 베타를 곱한 값에다가 0, 요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의 공식까지 잠깐 한번 떠올려보면 x는 2a분의 마비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형태일 거야. 여기서 판별식이 지금 요 부분인 거잖아. 그치? 근데 두 개의 근이 서로 다른 부분. 그럼 근이 서로 다른 부분. 하나의 근은 이쪽, 하나의 근은 이쪽에 있다라는 소리죠. 이런데 왜 판별식 뒤는 적용을 안 했을까? 실근이 존재한다면 분명히 0보다 커야 되는데 왜 얘는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고만 했을까? 자, 그럼 두 번째 알파랑 베타, 그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을 볼까?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은 왜 여기 없어? 몰라. 왜냐면 서로가 다른 부호인데, 만약 베타의 절대값이 크다면 부호는 뭐가 나와? 0보다 작다로 나오고. 알파의 절대값이 크다 하면 0보다 크게 나오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쓸 수가 없어. 하지만 알파, 베타는 명확하지. 두 개의 근을 곱했을 때는 반드시 두 개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0보다 어때요? 작게 나와요. 그럼 얘는 판별식은? 왜 판별식은 적용을 안 해요? 본론부터 얘기하면 얘가요. 요것의 의미가요. 이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돼? 자, 요것의 의미가요. 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이것의 의미는 판별식 뒤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8번. 보시면, 아,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x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3a가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도록 하래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배운 1, 2, 3번 중에 몇 번 케이스야? 3번 케이스지.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왜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를 안 쓰면 되는지를 그걸 내가 지금 보여줄게. 알았죠? 그럼 써볼게요. 당연히 판별식 D의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럼 써보자. B제곱 마이너스 4 A, C는 0보다 커야 돼. 자, 풀어볼게요. A제곱 4A, 4 마 4A제곱 플러스 12A가 0보다 커. 자, A제곱끼리 계산하면 마 3A제곱. 자, A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16A.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럼 음수끼리 곱해볼게요. 그럼 3A제곱 마이너스 16A. 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네. 자, 나는 지금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그대로 일단 냅둬봐.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요거 이용해볼게요. 자, 그러면,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 두근의 곱을 구하는 공식을 써야 되는 거잖아. 두근의 곱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자, 두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 A분의 B였어요. 그럼 두근의 곱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요? A분의 C였죠. 그럼 여기서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요 상수항인 거죠.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A를 빼면 A 마이너스 3의 형태니까, 자, 0보다 작으면 얘는 4의 값인 거죠. 그러면 여기 0이고, 이때 A는 3이니까 A가 0과 3 사이에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구할 수 있어? A의 범위 구할 수 있어? 못 구하지. 그래서 판별식 D가 적용이 안 돼. 어쩔 때만. 그 구호가 다랬대. 모든 게 다 이래. 그래서 그냥 요거 자체가 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의미. 알파랑 베타가 이미 존재한다는 거는 두 개 다 실근이라는 소리고, 두 실근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소리는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요것의 의미를 얘가 지금 다 포함하거든요. 뭐 의미야? 그래서 뭘 해도 얘는 다 적용이 안 돼. 양근과 음근을 봤을 때.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는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밑에 8-1번 내려와서 시작해볼게요. 나왔나요? 어떻게 나와요?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어, 그렇지. 작거나 같다. 첫 번째, 이제 얘는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모두가 실근이다라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 뒤에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 양수니까 두 근의 합, 즉 마이너스 a분의 b도 0보다 커야 하고, 세 번째 알파 베타, 두 근의 곱 a분의 c 값도 0보다 크다. 이거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끔 겹치는 범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유형 9번. 자, 얘는 뭐냐? 봐.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는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자, 이제 두 번째는 근의 존재 범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똑같이 2차 방정식이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방정식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때 두 개의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니까 P는 뭔지 몰라. 그냥 상수야. P보다 클 때, 그리고 P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 나눠서 이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필기할 게 좀 있어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두 개의 근이다라고 하면 이제 두근은 알파와 베타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될 거고, 문제마다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야. 즉, 두 개의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문제에 나오면, 알파랑 베타가 모두 P보다 어떻다라는 소리야? 크다라는 소리야. 근데 이미 두 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A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요 소리야. 그리고 알파, 베타도 일단 지정을 해볼게.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지정을 해볼게. 그럼 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인 거고 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베타가 되겠죠. 근데 P보다 요거 두 개가 더 크대. 그럼 P가 누구보다는 더 작은 범위에 있어요. 그렇지. 알파보다는 더 작은 위치. 즉, P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 그럼 봐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이렇게 세 가지 용어만 기억하세요. 판, 함, 축. 이렇게 세 개만 기억하세요. 판, 함, 축. 앞글자 따서. 판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두 개 실근의 부호를 따질 때는 실근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써줘야 돼. 두 개의 근이 전부 다 실근이다. 즉 X축과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난다. 즉 판별식 뒤에 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1번으로 쓰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 함은 뭐냐면 함수 값이에요. 함수. 누구의 함수가? 이 P의 함수가. 즉 FP의 값의 범위를 보라라는 소리야. 자, P가 지금 여기 있지. 근데 P의 함수값이라고 하면 P에서 쭉 그어서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죠. 이게 FP인 거잖아. 그치? 자, FP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어때야 돼? 0보다. 커야겠지. 그게 두 번째. 2번 FP의 값은 0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로 써야 하는 거고. 자, 그럼 세 번째. 판, 함, 축 중에서 축은 뭐냐면 축방. 축의 방정식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축의 방정식 우리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였어. 이거 뭐야? 우리가 이차함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때 여기 얘를 이렇게 바꾸기 전에 a를 뺐을 때 요거 얼마만큼 더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려면 2로 나누고 그거분의 b라고 해서 제곱해서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었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축방을 이제 적용을 해야 하는데요. 자, 추계방정식이라고 하면 x축을 기준으로 이제 가운데 정확하게 나누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지, 여기. 이게 x값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거잖아. 그치? 자, 마이너스 2a분의 b는 지금 p보다는 어때? 크죠? 그래서 세 번째 축방. 마이너스 2a분의 b는 p보다 크다. 요거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만약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하셔야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이번엔 두 개의 근이 P보다 모두 어떤 경우도 있겠어? 그렇지. 작은 경우도 있겠죠. 즉, 알파랑 베타가 모두 P보다 작은 거야. 그럼 얘처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단은 알파가 이쪽에, 베타가 이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P가 베타보다도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P를 여기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자, 1번. 자, 우리가 판, 함, 축 이용해야 한다고 했어. 자, 판별식이니까 두 개의 근 모두 가져야 하므로 뒤에 값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고. 두 번째. 함수값. 자, FP의 값 보세요. 자, FP의 값도요. 어때요?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축방. 자, 마이너 2a분의 b는 여기 가운데 있어요. 마이너 2a분의 b는 p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죽은 사이에 p가 있는 거. 그럼 봐봐. 지금 일단은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쓰면 p가 요 가운데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파, 베타 표시하고 P가 어디 있어야 돼? 가운데 있어야 돼. 그치? 가운데. 그럼 봐봐. 일단은 1번. 판별식, 판 함축 중에 판 써야 되잖아. 두 개의 실근 모두 존재해야 되니까 얘도 D는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놓고 두 번째 이제 FP의 값 보면은 P는 지금 0보다 어때? 함수값? 작아. 이번엔 FP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축방 써야 돼. 축방. 근데 봐봐. 축방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이차 함수를 반으로 가르는 지점에 축방이 있어야 하는데 봐. 축방은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P값은 얘들아 정확하게 이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축방보다 작은지 아니면 축방보다는 큰지 알아볼라. 몰라.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못 써. 지금은 못 쓰고 만약 문제의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조건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이제 바로 가볼게요. 이제 9번. 자,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근 중 한 근만이 0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찾으래. 자, 그럼 일단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할 거예요. 그쵸? 아래로 볼록하고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한 근이 알파, 그때의 한 근이 베타라고 지정을 하고 우리는 그냥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 거야. 근데 이제 이 두 개 중에 한 근만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대. 그럼 케이스가 두 개가 있겠지. 만약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누가?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두 개 중에 뭔지는 식을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풀어봐야겠죠. 자, 일단 세 가지 다 적용해야 돼. 판, 함, 축. 이렇게 세 가지 다 적용해야 돼. 자, 1번. 한별식 뒤의 값이 0보다 반드시 커야 돼요. 바로 씁시다. 자, B가 여기서 누구예요? K죠.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가 0보다 크다. 자, 정리하면 K제곱, 마사 K, 마 5, 0이고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5, K 플러스 1이고 이때 K값 보고 이때 K값 마 1이니까 자, 0보다 크지? 그러면은 큰 거니까 이거 기억자잖아. 가장자리잖아. 그치? 그럼 작은 거보다 더 작게 또는 큰 거보다 더 크게 이렇게 20이네. 오케이. 자, 마이너스 20 넣으면,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럼 이제 이대로 가. 그럼 두 번째, 이제 함수값 볼게요. 여기는 얘들아, P가 뭔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럼 쓸 수 없는 거야, 안 나와 있으면. 못 쓰는 거야. 자, 세 번째. 자, 이제는 축의 방정식 볼 건데요. 자, 여기서도 지금 축의 방정식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세 가지 조건 다 못 쓰네? 그럼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만약 0과 1, 얘를 P로 이제 보는 거야. 보면은 그래프를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은, 만약 첫 번째 케이스라면,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자, F0 값 봐봐. F0 값은 0보다 어때? 크지? F1 값은 0보다 어때? 작아. 자, 두 번째, 만약에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F0 값은 0보다 어때? 작아. F1 값은 1보다 어때? 커. 그럼 봐봐. 두 개 중에 뭔지는 확실하게 몰라. 그치? 모르지만, 요 F0과 요 F1을 곱한 값을 봐봐. F0과 F1을 곱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을 곱하면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F0과 F1을 곱한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뿐. 왜?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데 두 개 중에 뭐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둘을 곱한 값은 반드시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뿐. 요거 하나. 이게 앞으로 많이 이용이 돼요.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 둘을 곱한 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F0과 이제 F1을 곱한 값을 찾으려면은 요 식의 fx식이니까 F0 값 찾으려면 이때는 x에다가 0을 대입한 게 F0이지. 0 대입하면 뭐 나와? k 플러스 5 나와.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자, 1 플러스 K 플러스 5니까 얼마야? 2K 플러스 6 나와. 이거 또 풀어? 풀어? 아니지, 풀 필요 없지. 이미 곱해서 인수분해 처리된 거야. 그치? 그럼 앞에 거 K값 얼마? 마오. 뒤에 거 K값 얼마? 마이너스 3이죠. 마 3이죠. 그래서 0보다 작으니까 K가 마오와 마순 사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아, 근데 먼저 이 문제가 나와버려서 그래. 우리 방금 했던 1, 2, 3번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뒤에 나오는 파트인데 이 문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럼 아래쪽에 9-1번 한번 풀어보세요. 9-1번은 요 세 가지 조건만 쓰시면 되죠. 얘는 곱한 값 굳이 안 봐도 되는 게 0, 1, 1, 2가 명확하잖아. 그럼 0은 가장 왼쪽에, 1은 가운데, 2는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있겠지. F0 값은 0보다 크고 F1 값은 0보다 작고 F2 값도 0보다 크죠. 그래서 곱한 값 생각하지 않고 얘는 하나씩 따지셔도 됩니다. 곱한 값 생각할 때는 내가 정확하게 범위를 모를 때야. 아까처럼 그래프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고. 근데 얘는 그래프가 딱 정확하게 한 가지 케이스죠. 그러면 각각의 함수값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K 범위 어떻게 나와요? 어, 그렇지. 3과 4 사이에 있게 되죠. 요 1번 케이스가 K가 3보다 크고, 2번 케이스가 K가 4보다 작고, 3번 케이스가 K가 3보다 크니까 세 개가 동시에 겹치는 범위가 요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단원, 이단원은 끝났습니다. 어. 자, 부등식이랑 방정식까지 해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방정식, 부등식을 지금 다 끝낸 거예요. 제일 많죠. 요 대단원, 이단원이.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